네, 마켓 인터뷰 시간입니다. 네, 이 시간에는 뉴스토마토 보도국 김혜실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권 싸움이 계속되고 있는데, 현재 좀 상황 좀 알아보고요. 향후 판결 전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분쟁 사이에서 반사 이익을 보고 있는 LG 계열사들까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혜실 기자, 내일 미국에서 삼성전자, 애플의 재판이 있다고 하죠? 네, 미국 현재 시간으로 6일에는요, 미국 캘리포니아 세너제이 소재의 연방 북부 지방법원에서 사건 1심의 재판 최종 심리가 열립니다. 심리 직후 곧바로 판결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쟁점이 많은 만큼 언제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지난 8월 24일 세너제이 연방법원에서 10억 5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조 2천억 원 규모의 1심 판결이 나올 때만 해도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특허 전쟁은 애플 쪽으로 기우는 듯했습니다. 게다가 지난 10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ITC도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 1건 그리고 기술 특허 3건을 침해했다는 내용의 예비 판정을 해서 애플에 힘을 보탰는데요. 하지만 ITC가 삼성의 애플 특허 침해를 인정한 예비 판정에 대해서 재심사 여부를 현재 검토 중인 상황으로 알려졌고요. 미국과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소송 결과가 사안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일본 법원에서는 무승부의 결과가 나왔고요. 유럽에서는 소송별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왔습니다. 영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손을, 그리고 네덜란드 법원은 반대로 애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세계 최대 스마트폰 시장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심이 집중되는 면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미국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이기도 할 텐데요. 이번 주 최종 심리에서 관전 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최종 심리에서 핵심을 꼽아보자면요. 우선 배심원 부적격 심리 가능성과 그에 따른 재심 여부가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배심원 판결 오류와 배상액 조정도 꼽히고 있습니다. 또 판결 대상 제품의 영구 판매 금지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삼성전자는 배심원장이 다른 배심원 판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진 점에 대해서 판결 불복 법률심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담당 판사도 부적격 행위에 대해서 조사하겠다고 밝힌 상황이고요. 하지만 시장에서는 부적격 주장으로 배심원단의 결정을 뒤집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 측은 또 당시 배심원들의 배상금 산정 방식이 애플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지만 삼성의 부당이익 부분에서 실제 이익이 아닌 매출로 계산하는 오류가 드러난 만큼 상당한 감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성 제품의 영구 판매 금지 부분도 주요 관심사인데요. 삼성전자는 애플이 지적한 특허 침해 부분과 관련해서 HTC와 로열티 협상에서 합의한 만큼 영구 판매 금지 사안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부장님께서는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계신지 예상 들어보시겠습니다. 솔직히 예단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양사 간의 그 특허 소송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상당히 좀 강하게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소송 관련된 충당금도 각 양사 모두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 소송의 끝이 누구 하나의 승리로 이어질 가능성은 또 낮기 때문에 단기에 또 해결될 수도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좀 장기화되는 쪽으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우선은 장기화 쪽으로 좀 더 무게를 좀 두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제소했다고요? 네, 삼성은 아이폰 5와 아이패드 미니 등을 국내외 법원에 추가로 제소했습니다. 애플이 최근 내놓은 모든 기기는 삼성의 특허를 침해하고 있다는 건데요. 삼성은 지난 4월에 아이폰 4S와 아이폰 4, 그리고 뉴 아이패드와 아이패드 2 등을 한꺼번에 특허 침해 대상에 포함한 뒤 10월에는 아이폰 5로 추가했고요. 그리고 11월에는 아이패드 미니가 출시되자마자 소송에 추가한 겁니다. 애플도 지난 2월 갤럭시 S2와 갤럭시 넥서스, 8월에는 갤럭시 S3와 갤럭시 노트 등을 추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두 회사의 특허권 소송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두 회사의 싸움이 장기화되면서 삼성전자가 얻을 수 있는 득과 실, 어떤 부분이 있을지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부장님이 짚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 그 소송 이후에
애플이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납품 비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부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송 관련된 충당금이나 소송 관련 비용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세계적인 회사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제 경쟁사들의 견제가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대응 능력은 오히려 상승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측에서 본다면 애플로의 거래선이 축소되고 있고 또 소송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인 요소겠지만 네. 이 특허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있다는 점 플러스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렇게 삼성과 애플의 다툼에 LG 계열사들이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나오는데요. 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그동안 핵심 제품을 삼성전자에 의존하던 애플이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삼성 의존도를 낮춰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감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삼성의 핵심 제품을 제외한 부품들을 많은 다른 회사 제품들로 대체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분쟁이 본격화된 7개월 동안에 삼성 제품의 애플 점유율이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구체적인 수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럼 삼성이 줄어든 만큼 LG는 늘어난 건가요? 네, 삼성에서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LG 부품 계열사들이 수혜를 입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장 조사 기관의 디스플레이 서치에 따르면 애플의 4세대 아이패드와 아이패드2에 사용되는 9.7인치 LCD 패널의 10월 전 세계 출하량은 591만 6천 대인데요. 이 중 LG 디스플레이가 424만 8천 대를 출하해 비중이 72%에 달했습니다. 지난 3월 비중이 24%였던 것을 감안하면 크게 늘어난 겁니다. 반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출하량은 7개월 만에 80% 이상 급감했습니다. 10월 기준 42만 8천 대로 점유율이 7.2% 수준에 그쳤습니다. 아이패드 미니도 마찬가지인데요. 여기에 탑재된 7.9인치 LCD 패널은 10월 출하량 224만 대 가운데 77%가 LG 제품이었고요. 나머지는 대만 AU 옵트로닉스 제품이었습니다. 이로써 애플 태블릿 전기종에 쓰인 LCD 패널 가운데 LG 제품 비율은 73%로 파악됐으며 삼성은 5%에 불과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좀 현재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니라 배터리도 삼성과 LG의 역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죠. 네, 애플 제품의 배터리도 탈삼성화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애플의 주요 공급사였던 삼성 SDI는 아이폰 5와 아이패드 미니에서 모두 빠진 상태입니다. 삼성 SDI는 아이폰과 아이패드 시리즈 초기 모델부터 배터리를 공급해왔는데요. 최근 삼성 SDI 제품 대신에 LG화학과 중국 ATL 제품이 탑재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플의 삼성 부품 의존도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LG 부품사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데 HMC 투자증권의 노근창 부장님께서는 향후 LG 계열사들이 반사이익 더 볼 수 있다고 보시는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애플이 이제 디스플레이나 이런 쪽은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일본의 샤프, 대만의 AU 옵트로닉스 이렇게 이제 주로 사용을 했고요. 특히 소송 전쟁 이후에는 LG 디스플레이 비중을 아이폰 5나 아이패드 미니 그리고 뉴 아이패드 모두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 비중이 애플에서 80%까지 차지할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주요 경쟁사들, 삼성 디스플레이를 제외한 주요 경쟁사들이 이제 일본의 샤프 그리고 대만의 AU 옵트로닉스인데 양사 모두 수율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뉴 아이패드나 아이패드 미니 같은 경우에는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특히 IPS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 차별화가 상당히 되고 있고 특히 FHD 관련된 모바일 기술도 LG 디스플레이가 제일 앞서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애플 내에서의 지위는 계속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다른 경쟁사들에 비해서 잘 만드니까 그만큼 또 반사이익을 얻는 거겠죠. 하지만 반사이익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 계열사들의 이익을 좀 이어갈 만한 그런 경쟁력 있는 것도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디스플레이 업황이 불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 기간 동안에도 LG 디스플레이는 연구 개발에만 1조 593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 덕분에 패널의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할 수 있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핵심 기술은 인플레인 스위칭 IPS 기술인데요. 현재 대부분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 채택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스마트폰 기술 외에도 3D 기술에서도 LG 디스플레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필름 패턴 평광 안경 방식 FPR 3D가 세계 시장 점유율 50%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LG 디스플레이의 경쟁력과 기술력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노근창 부장님의 의견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폰의 레티나 디스플레이 중심에는 LG 디스플레이가 있고요. 결국 이제 IPS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로서 중요성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까지는 뭐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삼성전자 아몰레드가 상당히 각광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뭐 단순하게 HD가 아니라 FHD가 중심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는 아직까지 LCD가 어쨌든 뭐 아몰레드보다는 FHD 구현이 좀 용이하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의 그 기술적 차별화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좀 더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단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술 가운데서도 이 LG 디스플레이 IPS 기술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려주셨네요. 네. 그렇다면 주식시장에서 어떤 투자 전략이 유효할지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 LG 계열사들부터 살펴보면요. 긍정적인 전망이 대체로 많습니다. LG전자는 올해 실적은 많이 올랐지만 주가는 상대적으로 그만큼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경쟁사들과 격차를 넓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요.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도 긍정적이라 기대해 볼 만합니다. LG화학 역시 최근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삼성을 보면요. 삼성전자가 내년까지도 주가가 강세를 보일 것이라는데 무게가 실립니다.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저성장 국면에서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근 IT주들의 주가 흐름이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최근 움직임과 향후 전망까지 노근창 부장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 들어보시죠. 일단은 그 9월달, 10월달은 턴어라운드의 가시성이 보이는 LG전자, LG 디스플레이 주가 흐름이 상당히 양호했고요. 반면에 이제 3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기 이런 삼성 계열사들의 주가 흐름이 양호한 상황입니다. 일단 삼성전자 계열은 뭐 차별화된 실적에 따른 시장 지배력 상승으로 뭐 어떻게 보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것을 대표한다고 봐야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LG 계열은 뭐 지금까지는 안 좋았지만 앞으로 좋아질 수 있는 그런 턴어라운드의 관점에서 주가가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오히려 턴어라운드의 주가 모멘텀이 그냥 시장 지배력보다는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 상반기까지는 LG전자나 LG 디스플레이 주가 기대 수익률이 삼성전자 계열보다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은 시장 지배력 확대 그리고 LG 계열은 실적 턴어라운드를 핵심으로 꼽아주셨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만 놓고 볼 때는 상대적으로 주가 기대 수익률은 LG 계열사들이 더 양호할 것으로 예상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삼성과 LG 모두 경쟁력이 확대되면서 긍정적인 흐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으로 삼성 계열사들의 애플 점유율은 줄어들고 LG 계열사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상대적으로 LG의 성장세가 더욱 돋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은 애플과 삼성전자의 소송부터 LG의 반사이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김혜실 기자 그리고 HMC 투자증권 노근창 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저희는 3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4부에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